2026년 3월 5일 이스라엘 이란 전쟁 특별 생방송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한 지 오늘로 6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며칠 동안 이란을 향해서 1600회 이상 출격을 해서 약 400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란의 미사일 발사 빈도수가 예전에 비해서 약 83%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란이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사일을 아끼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도 미사일이 날아온다라는 대피 알람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또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쿠르드 전사들이 이란으로 넘어와서 지상전에 돌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 이유진 PD로부터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이 전쟁 개시 6일 차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맹렬하게 공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센트콤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은 에픽 퓨리 작전이 개시 100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2000여 개의 목표물을 2000발 이상의 포탄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도 지금 심각하게 약화를 시킨 상태이고요. 수백 대의 이란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그리고 드론까지 파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B2 폭격기와 B1 폭격기는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여러 미사일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저항할 틈도 없이 정밀 타격을 계속해서 가했고요. 이란의 해군도 격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란 함정이 20척 이상을 파괴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운용을 많이 하고 있었던 이란 잠수함에도 지금 구멍이 뚫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국제 해운 선박을 이란이 계속해서 괴롭혀 왔었는데 지금 페르시아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오만만에서는 이란 선박이 단 한 척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해군 함정, 지휘 기반 시설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과 전투기 200대 그리고 항공모함 2척과 폭격기가 지금 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병력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에 배치한 이 병력이 지금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은 미군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스라엘 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 발표에 따르면 4일간 전투기 200대 이상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행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테헤란 상공에서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그리고 최대 5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600개의 테러 기지를 해체를 했고 그리고 150개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200개 이상의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서 IRGC 고위 간부 그리고 사령관들 49명을 제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제거 작전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란 서부 미사일 기지 60회 이상 공습한 기록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작전 4일 동안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에 400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를 했고요. 그리고 1600회 이상의 공습 출격을 수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6월 전쟁 12일간 투하된 폭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현재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지휘센터와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레이더 기지 등이 지금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대사가 밝혔습니다. 현재 IDF는 이스파한에서 가드르 미사일을 파괴하면서 400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추적하는 작전 또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공군이 이 테헤란 동부의 대규모 이란의 군사 복합 시설, 여기를 표적 삼아서 아주 대규모 공습을 했다고 하는데 대규모 군사 복합 시설이라면 어떤 것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시설에는 이란 안보기관 전반의 본부와 그리고 인력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IDF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250발 이상의 폭탄이 그 단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부 시설들에 투하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부들은 IRGC 본부, 그리고 쿠드스군 본부, 정부국, 그리고 바시지 민병대, 이란 사이버 부대, 이란 내부
내부보안군 특수부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무보안군의 시위 진압부대 이렇게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IDF는 성명을 통해서 이 본부들이 전부 이란 정권 인력이 이제 작전을 지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영내 국가들을 겨냥한 테러 계획들을 추진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란 시민들을 탄압하는 활동들을 수행하던 중에 타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군사시설이라면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주 공격당하기 좋게 떼죽음 당하기 쉽게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난번에 2월 28일 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공격한 날이죠. 하필 그날 또 하메네이가 40여 명의 최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장소에서 회의하다가 폭사했지 않습니까? 때로. 이렇게 스스로 모여주면 고맙죠.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군사 복합 시설을 만들어 놨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아주 두들겨 부셨다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또 다른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습니까? 탄도미사일 생산 공장 이런 데도 두들겨 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테헤란과 이스파한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 소유의 목표물들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란 전역에서 이란 정권의 무기,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하는 그런 산업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란 서부의 이스파한에 있는 발사대와 그리고 가드르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저장시설, 그리고 생산하는 시설 등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수십 곳을 폭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해당 지역의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방어 시스템까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란 정권의 지도부와 중앙사령부 공격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완전 파괴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파괴 안 됐습니까? 이란 정권 지도부 본부 그 중앙사령부가 파괴가 완료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사령부는 이란에서 가장 삼엄하게 경비가 되던 시설 중 하나였는데요. 정권 최고위급 회의가 열리던 이 시설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밤새 공습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란 테러 정권의 배후 지도자들과 활동 본부까지 완전히 이번에 제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전 첫날 이미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 대공 레이더 시설, 그 다음에 방공센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다음에 이제 또 막 주요 타겟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방공 시스템 파괴가 안 된 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파괴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IDF가 이란 방공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 이 이란군에 대한 공습, 그 영상이 또 나왔고, 그리고 이란군이 사용하는 러시아제 헬리콥터도 표적을 삼은 영상 또한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이란에 남아있는 이 방어 시스템을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란의 해군을 거의 전멸시켰다라는 것인데 벌써 이란의 함선 20척 이상을 지금 침몰시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군이 이란 함선 20척 이상을 공격하고 그리고 침몰시켰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의 발표에 따르면 작전이 개시되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5만만을 메우고 있었던 이란 군함의 11척의 그 이란 군함이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수중 격침이 돼서 단 한 척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란 해군 주력 전력이 사실상 전멸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이란이 원래는 이제 누구든 통과를 하려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배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면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정작 불타버린 거는 이란의 수상 함대인 것이죠. 코나라크 해군 기지 또한 지금 초토화된 상태인데요. 2월 28일부터 계속 미국이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란 기지 내에 있는 호위함과 그리고 초계함 대부분이 지금 격침된 그런 상황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전력 또한 지금 괴멸된 상태인데요. 미 항모를 노리던 가디르급 잠수함 여러 척이 지금 반다르 아바스 기지 공습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고 그리고 수중 전략마저 지금 상실한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최신 군함인 아이리스 샤이드 솔레이마니급 초계함까지 지금 격침시킨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2개 전단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럴드 포드하고 에이브람 링컨호 뿐만 아니라 작년 6월 달에 활약했던 B2 스텔스기 이번에도 역시 같이 이제 또 활약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도 동원이 되고 있어요. 잠수함도 이번 전쟁에서 큰 성과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서 침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곳은 스리랑카 남쪽 해역인데요. 당시 군함에는 약 180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이제 스리랑카에 의해서 구조가 된 상황인데요. 100명 이상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방당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잠수함 어뢰 공격, 이른바 조용한 죽음, quiet death 작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뢰로 군함을 이렇게 침몰시킨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의 새로운 핵시설 를 찾아냈나 봐요. 그리고 공습해서 파괴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핵시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IDF는 테헤란 동부 외곽에 이 비밀 지하 핵시설을 공습해서 파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는 비인가 핵시설이고요. 이 시설은 이란이 작년 6월 전쟁 이후 지하로 옮겨서 운영하던 민자대해의 복합시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핵무기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해서 활동하던 핵 과학자 집단이 사용하던 곳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DF는 해당 시설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첩보를 활용해서 해당 시설 과학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핵심 요소를 정밀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테헤란이 농축 우라늄과 그리고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결합하는 그 행위를 막았는데요. 이게 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지난해 2월 달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특히 이제 농축 우라늄 저장 창고일 거라고 생각되는 곳을 이제 집중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아마도 그 전에 사전에 미리 빼돌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요. 60%의 그 고농축 우라늄이 빼돌린 게 400kg 이상 될 거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란도 우리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걸 다 파괴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은데, 지금 그 빼돌린 고농축 우라늄 400kg 정도 되는 거 어디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됐답니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픽X라고 하는 이 산악지, 마운틴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위성 사진 분석을 보면 이제 이란 나탄즈 인근 산악지대, 이른바 픽X 마운틴에서 수상한 지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곳은 나탄즈 핵시설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산인데 터널 입구가 강화되고 그리고 굴착 토사가 계속 쌓이는 등 산 깊은 곳에 대형 지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란은 이 시설을 원심 분리기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지만 핵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곳이 단순한 제조 시설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 혹은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기 위한 시설, 아니면 고농축 우라늄 저장 시설일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부 구조나 실제 용도도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년 6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이후에 이곳에서 공사가 늘어난 정황도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분석가들이 이란이 이전에 빼돌렸던 그 고농축 우라늄들이 지금 이 깊은 지하 시설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아무래도 이 PX 마운틴이 이란 핵 프로그램 핵심 거점일 수 있다, 이런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거기 두들겨 부수고 산 자체를 아주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지금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 80% 이상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란의 미사일 보유 재고가 이제 서서히 바닥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지만, 이란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아니다. 아직 우리 고성능 무기는 손 꺼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아 혹시 진짜 이란이 장기전으로 가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일단 이스라엘 정치 분석가인 이 아미트 시걸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쟁 첫날 이란은 약 35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사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둘째 날은 약 170발, 그리고 셋째 날은 120발, 그리고 최근에는 50발 안팎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의 집중 타격을 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저장 시설 그리고 군사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란의 공격 능력이 그에 따라 점점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미국이 지금 무기 능력이나 아니면은 미사일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란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기가 부족하다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반면에, 군수품 비축량이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는 미국의 중급, 그리고 고급 탄약 비축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질도 좋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 정권도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나름대로 이 가짜 뉴스로 선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무기와 관련된 가짜 뉴스 말고 또 다른 가짜 뉴스도 많이 퍼뜨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센트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뭐 이란 정권이 미군이 지금 철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군 국축함을 우리가 격침을 시켰다. 그리고 IRGC가 미군 전투기를 격추했다. 그리고 심지어 미 해병 대원 100명을 우리가 사살했다. 이렇게까지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센트콤에서는 이에 대해서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그 이란을 향해서 공습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군은 이란 영공 깊숙이 공습 범위를 시간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군은 공중과 지상 그리고 해상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서 20척 이상의 이란 정권 함정을 격침시킨 상황이고요. 나흘 동안 이란 정권의 드론 발사 횟수를 73%로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86%나 감소를 시켰습니다. 미국의 심층 타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사상 최초로 장거리 정밀 미사일 PRSM까지 지금 사용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를 향해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테러 목표물 약 60곳을 현재 타격을 했고요. 공격 대상에는 티레와 시돈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와 그리고 하마스 테러 조직 소유의 무기 저장 시설,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지휘센터, 이 밖에 기타 테러 기반 시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시설들은 테러 조직들이 IDF 병력과 그리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됐던 그런 시설들인데요.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수백 개의 전투기와 수백 개의 항공기가 이란과 레바논의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을 향해서 발사했던 미사일 발사대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수백 대의 전투기가 날아가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그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안내 방송을 했는지 했나 봐요. 민간이 있는 곳에 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IDF에 따르면 이 해당 건물이 헤즈볼라 본부로 지정된다. 그래서 공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IDF는 지도를 통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물과 그리고 그 인접 건물에 있는 모든 이제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헤즈볼라 소유 시설 근처에 있으니 해당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즉시 대피하라. 이런 지시까지 지금 했다고 합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투입이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레바논 국경 지역에 추가 지상군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정예특수부대인 라드완 부대의 움직임까지도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공습으로 최소 70여 명이 숨지고 4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고, 그 레바논 주민 약 8만 명이 지금 집을 떠나서 베이루트와 시돈 등지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볼게요. 이스라엘 국민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목요일 정오부터 대피소 인근 지역의 직장과 그리고 모임들, 50인 이하의 모임들을 허용을 했고요. 학교는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휴교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 그 홈프런트 사령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방공호로 대피해 있어야 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대피소에서 나와도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추가 공격에 대비해서 대피소 근처에 머물 것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겐 다비드 아돔은 현재까지 추가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반갑고도 특이한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이 전쟁 중에도 결혼식을 올리는 그 커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도 지금 많이 못 모이게 한다는데 결혼식을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이제 미사일 경보가 울리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와중에도 이제 텔아비브 한 방공호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근처 방공호에 있는 싱글들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방공호 데이트 앱까지도 지금 생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 미사일 공격 전에 샤워를 할 확률을 내가 지금 샤워를 해도 되나 10분 안에 샤워해도 되나 이런 거를 또 예측하는 알고리즘도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그쪽 문화가 계속 또 컨텐츠가 생성이 되는군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사랑은 꽃피고 또 아기는 태어나고 그런 겁니다. 예. 좋네요. 어쨌든 뭐 전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도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결혼식은 되게 길거든요. 한 일주일 이상씩 막 잔치를 벌이는데 방공호에서 잔치 벌이는 것도 좋죠. 뭐 알겠습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중동의 어떤 정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일단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중심으로 중동에서 이제 반이란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과는 달리 이번 전쟁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연합이 형성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카타르와 사우디 그리고 이런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중동에서 이란에 대항하는 새로운 안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란의 자유를 가장 지지하는 나라가 순위별로 뽑혔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이란의 IRGC 정권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나라 이것도 또 순위가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누가 또 그런 조사를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인데요. 이란인들이 느끼는 이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 편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알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거는 미국이 또 1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란 IRGC를 지지하는 지지국에 대해서는 뭐 오만이나 터키 이런 국가들을 또 이렇게 꼽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GC 정권을 그 지지하는 나라 중에 터키가 있는데 이번에 이란이 쏜 미사일이 터키에 떨어져서 지금 터키가 난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터키는 지금 이란이 이제 주변 중동국들에 대해서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터키에도 사실 미군기 기지가 있는데 터키는 이제 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터키를 쏘면서 터키 국방부에 따르면 이제 이란에서 터키 영공을 향해서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이 동부 지중해에서 나토 미사일에 의해서 공중 요격이 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 이란 탄도미사일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지나서 이 터키 방향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게 요격이 된 건데 이 요격 과정에서 나온 파편 일부가 터키 남부 하타이 지역에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도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지만 터키 국방부 측에서는 사건 직후에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자국 영토와 자국 그 영공에 대해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근데 이란은 또 바로 부인을 했는데요. 키프로스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려던 건데 빗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설득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프로스를 목표로 했다면 사실 터키랑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약 300km 정도 더 서쪽으로 날아갔어야 했는데 대략적인 방위각도 약 10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탄도미사일에서 10도 정도면 꽤 큰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거나 지금 이란 측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지금 IRGC 지도부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지휘 체계가 엉망이라는 그런 방증이 아니냐, 지금 뭐 멍청한 실수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300km나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잘못해서 글로 날아갔다 그러면은 눈 감고 쏘거나 아니면 문제가 많죠.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전사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 국경을 넘어가서 지금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이라크 내에 있는 이 쿠르드족 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란 국경을 넘어서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하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란 내에 있는 이 쿠르드 반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무장 세력이 이란 서부 국경을 넘어서 이란 보안군과 이 교전을 벌이도록 하는 이런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이제 대리 지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수천 명 규모의 쿠르드 전투원들이 이란 북부에서 이란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고요. 이란 내부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보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재미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래도 그 25분에 걸쳐서 쭉 이 개괄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또 그거네요. 이 전쟁통 속에서 방공호 안에서 결혼식했던 이스라엘 커플. 그 소식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되게 따뜻하고 되게 즐겁다, 이스라엘. 부럽지는 않고. 아. 예, 알겠습니다.